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뉴스토마토 기자들과 돋보기처럼 살펴보는 뉴스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팀 한동인 기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 그리고 21대 국회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에는 한동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태년 의원의 당선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년 의원의 당선이 당초 예상되기는 했었는데요. 당내 사람들, 당내 관계자들한테 봤을 때 전해철 의원이랑 김태년 의원이랑 이제 양강 구도였는데 김태년 의원이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전해철 의원 하면 삼처 중에 한 명이고 친문 직계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예상외로 전해철 의원이 패한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 둘 다 친문이긴 한데 전해철 의원이 친문에 더 훨씬 가까운 인물이긴 하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듯이 항상 저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랬듯이 친문에 대한 좀 견제 성향이 어느 정도 있어서요. 그래서 전해철 의원은 친문 성향이 강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초선들 표가 김태년 의원한테 좀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문 그룹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태년 의원을 두고서 김태년 의원이 무슨 친문이냐, 그거 근거 없는 얘기다. 본인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보기에는 어떻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당내 친문과 비문을 나누는 경계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태년 의원도 어차피 지금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원내수석이라든지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좀 경계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친문으로 좀 많이 불리긴 합니다. 사실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좀 의외라고 하는 거는 이 비주류의 대표였던 정성 의원이 10표도, 그러니까 당내 163명의 의원 가운데 10표도 못 얻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약간 의외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이 될까요? 우선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주류가 얻을 수 있는 표는 이인영 원내대표 때처럼 어느 정도 있다고 봤었는데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일단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힌 반면에 정성호 의원은 이제 전화나 문자 이거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선거운동을 안 하냐,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좀 친분이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영향인가요?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발이 좀 강한데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강하고, 근데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이제 지원했던 그런 경력들 때문에 의원들도 살짝 꺼리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번에 선거운동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태년 의원이 이제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 국회 정상화를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사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 운영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좀 반면교사를 삼는 것 같은데 눈여겨볼 만한 어떤 공약이랄까요? 정책 지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가장 추구하는 거는 일하는 국회인데요. 일하는 국회는 20대 국회에도 법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상시국회를 열고 이제 의원들의 회의 불출석 시 그 페널티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 페널티는 국회를 세비를 깎는다거나 네, 그런. 세비를 깎는다거나 회의에 계속 적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했을 때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 정책 방점 중에 좀 눈여겨보는 것이 그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겠다 그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법사위가 그동안 상임위
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여당이 지금 슈퍼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 법사위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좀 비판도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을 때 법안 처리 속도가 계속 의도적으로 늦춰지는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미 자구 심사를 할 수 있고 다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통합당 입장에서는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이것마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177석으로 이제 법안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N번방 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이제 후속 법안, 공수처 후속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20대 국회 안에서 일단 처리하고 가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번 국회 안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다시 폐기가 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서 또 논의를 다시 거치고 해서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15일까지가 20대 국회 지금 임시 회기인데 네. 지금 12일이나 13일에 열거나 아니면은 다음 회기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원포인트로 국회를 열어서 지금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국회가 열릴까요? 그게? 의원실 관계자들 말로는 한 15일 정도부터 의원실 방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은 빼지만 방을 빼고 다음 분들한테 넘겨주지만 이제 그동안 의원들이 이제 해왔던 것도 있고 마무리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생각도 있어서 어느 정도 열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통합당의 뭐 보좌진이나 당직자들 절반 이상이 거의 지금 직장을 잃었는데 네. 이분들은 어떻게 뭐 민주당 의원실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민주당 의원실론 가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민주당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민주당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보좌관이 되려면 일단 민주당 당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향이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통합당 보좌진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건 사실 힘겹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당 관계자들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른 자리 찾고 있고 아니면 아예 퇴직을 하고 다른 길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두는 의원님들이 뭐 자리를 알아봐 주시거나 이제 다른 정치 외적인 걸로 네. 알아봐 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에 당선된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세 의원하고 이제 대결을 벌였는데요. 네. 주 원내대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주 원내대표가 당 안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영남의 중진 의원들 이상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게 궁금한데 사실 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나 친박에서 굉장히 좀 배타시하는 이른바 복당파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 정당으로 이제 탈퇴해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한 복당파라서 좀 비토 성향이 강했는데 반면에 이제 권영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주중대사였나요? 예, 대사를 했었는데 예. 아니, 주중대사 맞습니다. 네. 주중대사라는 어떻게 보면 친박계인데 그런 권영세 의원을 꺾은 거는 주 원내대표가 권영세 의원을 꺾은 것은 통합당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선 복당파이기도 하지만 이제 복당한 지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총선 기간 서신을 보냈던 것도 영향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를 지우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통합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워야만 이제 다시 살아남을 수 있고 보다 혁신적인 사람을 기용을 해야 이제 21대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황교안 전 대표는 이제 복귀가 이제 영영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영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의원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대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가 관건인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그때 황교안 대표가 등장을 해서 전국 순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한다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네, 지금 사실상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대선 지지율이 홍준표 대표보다도 안 나오고 4%, 유승민 대표보다도 안 나오고 해서 네. 지금 사실상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통합당의 대선 주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재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통합당은 그 주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에 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주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를 네. 인정할 것이냐, 또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가 지금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떤 거였나요? 주 원내대표는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대신에 기간을 좀 줄이자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주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당선이 되고 부친상이 있어서 네네. 지금 이게 공백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백기 사이에 당 내에서 김종인 대표 비대위 체제를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의 공석으로 지금 이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원내대표가 화요일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논의가 좀 격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 원내대표의 공약은 결국에 이제 그 거대 여당과의 협치인데, 사실 주 원내대표는 그 여당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아까 한동희 기자가 언급하신 그 보수의 재건, 네. 이제 대선까지 한 1년 반 남았나요? 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를 만들어내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을 것이냐 하는 요게 좀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네. 보수의 재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보수의 재건은 원내보다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건 전당대회를 하건 당대표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긴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야 이제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입법에 대해서 네. 협조할 건 협조하고 막을 건 막겠다는 입장이라 당 쇄신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주 원내대표가 김종인 체제로 가냐 전당대회 체제로 가냐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원 구성 자체는 이제 국회 관례상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지금 관건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을 하냐 마냐입니다. 네네.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장 배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합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10석에서 12석 사이를 가져가게 되고 통합당이 5석에서 7석 사이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분당을 하고 한국당이 교섭단체로 남게 되면은 한국당이 1석을 가져가게 되고 통합당이 5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1석이 남는데 그 1석을 이제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나눈다는 입장인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국당이 교섭단체로 남게 되면 절대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관례상 관례를 깬 거기 때문에 한국당이 관례를 깬 거기 때문에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원 구성을 통합당과 민주당만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인정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이게 되나요, 그게?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기본 전략이 인정을 안 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당으로서 인정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예, 교섭단체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새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어느 당이었죠? 바른미래당. 아, 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호프 미팅하면서 아, 네. 맥주잔 부딪히고 맥주잔에 부딪히면서 뭐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 뭐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1년 내내 싸웠던 기억이 네. 납니다.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관계 뭐 어떻게 보면 뭐 흔히 쓰는 표현으로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두 분이 만난 게 부친상,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때 만나긴 했는데 그때는 짧은 만남이었고요. 네. 근데 두 분의 케미, 원내대표 간 케미는 항상 시작은 좋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랑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노총에서 원래 그렇죠. 그런 사이여서 케미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두 분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케미가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케미가 두 분이 처음에는 맞을지 몰라도 21대 국회 1년이 흘러가면서는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워낙 의석이 많아서 네, 그렇죠. 이제 입법에 대해서 꺼릴 게 없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은 의석으로 막아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고 민주당과의 갈등이 계속 생기고 이슈를 만들고 이제 이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한 줄 평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태년 의원은 정책통이기 때문에 당선됐다. 성과를 위해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통합당의 마지막 희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뉴스 돋보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